쉬이 뽑히는 잡초처럼 어머니의 고통도 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낮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듯 조용히 밤빛이 찾아오고 기용 씨가 거실에서 점포를 입는다. 다음 날 새벽 1시 잠을 깨우니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조용히 밖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부스럭거림 없이 조용히 나가려 했건만 아버진 기다렸다는 듯 어느새 모자까지 완장하시고 아들 뒤를 따르려 서두르십니다. 아버지가 서둘러 양말을 신는다. 이 시간에 도대체 부자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그물가 들어가네. 그물 쳐놓은 거 걷어야지. 안 걷으면 죽어요. 알람도 안 울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일어나시네요? 몸에 밴 거지. 그 시간을 몸에 그 시간 정도 되면 반응을 하는 거지. 이렇다 할 한마디 없이 자전거를 끌고 아들이 먼저 앞장서면 아버진 자신의 지팡이인 리어카를 끌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 나섭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선착장을 향해 리아카를 끌고 걸음을 서두른다. 어선에 환한 전등이 켜진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 그 일터로 향하는 부자. 아들이 전등 불빛으로 그물의 위치를 알리는 부표를 찾아내 비추면 아버진 기다렸다는 듯 그 부표를 단숨에 낚아채십니다. 아버지가 장대로 부표를 건져 올린다. 그리고는 그물 들어올릴 부표를 기계에 걸치는 사이 아들은 올라오는 그물을 배 위로 옮기는데 이리도 손발이 척척이니 부자간에 말이 필요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하룻밤 사이 그물 속에 걸린 어종이라곤 이것뿐. 사과. 국회. 간장이. 나머지는 대부분 작은 새우들이다. 싱싱한 활어 상태를 유지해야 값어치가 있기에 바로 배의 어장 속으로 직행하는데 와, 이 광어는 꽤 값이 쳐질 덩치인데요. 그나저나 그물에 많이 모았다 한 번에 건져 올릴 법도 하건만 모아놓았다 보면 안 돼. 다 죽어가지고 썩어. 그 시간 지나면 다 죽어버려 이게. 바닷물 속이라 살아있을 것 같아도 바로 그물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바닷물살에 따라 이리저리 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이치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야 하는 섬사람이기에 아들은 기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힘으로만 다 해가지고 이 그물 들어올리고 여기서 요거 대신에 사람 손으로 다 들어올렸을 때 그걸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 이렇게 기회로 나가지. 옛날에 뭐 기계가 어딨어. 줄에 이렇게 빠르고 해야지. 힘안 들고. 사실 처음엔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겉멋인 양 기계 들이는 것을 아버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들에게 바다 곁을 내주시려고 합니다. 기용 씨가 어망에다 오늘 잡은 꽃게들을 집어넣는다. 처음에는 많이 헤맸죠. 근데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의 하시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지. 아버지 게 아닌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편하게 이제 자꾸 바꿔나가는 거. 불을 밝힌 어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를 가로질러 간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하루라는 시작의 인사인 발그레한 동이 틉니다. 항구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충남 보령시의 큰 항구인 오천항으로 나온 기용씨. 지난 밤까지 걷어올려 가두리에 쌓아두었던 보물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기영 씨가 꽃게며 주꾸미, 물고기들을 꺼내놓는다. 바로 경매에 내놓을 요량인데요. 아니 수어 하나 이거 저번에 저기 노량진에서 200원 나갔대요. 아, 좀 심하다. 200원 나가가지고 팔지도 못하고서 싣고 다니더라니까. 아시아. 거기서 바로 밤낮 없이 잡아온 어종들. 경매 근처 가기도 전에 김 빠지는 얘기부터 듣고 마네요. 어머니야 받을게니 뭐. 기영 씨가 잡아온 어종들이 트럭에 실린다. 난 그래도 뭐 앞으로 잘 해봐야. 그래도 고생한 만큼 등급 잘 매겨져야 할 텐데 말이죠. 따라오세요. 경매장. 자 수어. 우선 싱싱한 꽃게들 먼저 저울에 오르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도 이렇게 기대하며 받았을까요? 아직은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깐깐한 감시관 역할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영 씨가 잡아온 주꾸미를 판별대에 쏟아놓는다. 주꾸미의 생사를 판별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싱싱한 주꾸미인데 설마 선별에 나올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죽은 것과 사한 것을 선별한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낙제 점수 받는 주꾸미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이 묵는데 왜? 아 그래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더라고요. 상인들이 죽었다고. 가방솥에 누른 게 없으면 어떻게 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상인들이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드셔 낮아 빠지니까 낮아 빠졌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거지 뭘 일일이 다 따지면 뭐 힘들어지지 이거 뭐. 수고들 하세요. 좋은 값에 처지기만을 바라며 돌아섭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 이해해요. 오래 살았다 가는 거예요. 커피 드셔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죽는다. 커피 드셔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사별 인사에 아버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이 사람한테 불렀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는 걸까? 울 것도 없고 정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마치 이별의 준비를 끝낸 사람인 양 죽음을 단호히 말하는 모습에 아버진 가슴이 메입니다. 말 좀 드시고 가셔요. 나를 쳐다보고 가요. 아버지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집을 나간다. 아버님 좀 편하게 쉬시지도 못하게 그러세요. 가지 마요. 외마디에 다그침도 없이 밖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도 쓸쓸합니다. 새참 한입 베어물지 못하고 간 남편이 마음에 걸린 듯 주섬주섬 커피잔에 참외를 담는 어머니. 어머니가 커피잔에 참외를 담고 현관을 맨발로 서성인다. 뭐 이거 들고 아버님한테 가실 거예요? 이거 싸드려요?
이거 싸드려? 정숙 씨가 비닐봉투에 참외를 담아온다. 어머니 여기. 이거는 항상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며느리를 앞세웁니다. 그런 말씀도 좀 하시지 말고 돌아가신다 소리 이런 거 좀 아버님 앞에서 하시지 말고 아버님 하시는 거 봐서 어머님이 조금 정신 차리셔야지 그렇게 막 그러시 어린 양을 너무 부리시면 어떡해. 어린 양인지 뭔지 알아야지. 아버지를 만나 또 어떤 말씀을 꺼내실지 불안하긴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만은 잘 전달되길 며느리 바람입니다. 여기 계시네. 바라봐! 바라봐! 어머니의 등장이 반갑지 않으신 듯 시선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 아버님 올라오시네. 여기 그늘에 앉아서 드시고 계세요. 두 분의 대화를 위해 시어머니의 안내자였던 며느리는 살며시 자리를 피해줍니다. 참외 봉투를 건네는 아내의 화해를 뿌리치는 아버지. 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간다. 내심 아버님도 그런 아내가 안쓰럽지만 쉽게 화해를 받아들이긴 힘드신가 봅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건네고 싶어 남편의 곁을 따라가는 걸까요? 말없이 남편의 맞은편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그물 밧줄을 정리한다. 그런데 결국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밧줄 더미를 둘러매고 일어난다. 민규민혁이 왔으니까 같이 오노. 어머니가 참외 따왔는데 어머니가 참외 따가지고 오셨는데 아버님 드린다고 좀 드시지. 어머닌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건네려 했을까요? 멜로 다큐 가족. 가족이란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랑이다. 봄 햇살이 따스히 내리쬐는 오후. 아이들 담당인 남편 기용 씨는 딸을 데리고 아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나 집에 갈래. 오빠하고 같이 가야지. 싫어. 싫어? 왜? 엄마 혼자 갈 거야. 멍멍 있는데? 엄마이? 응. 멍멍 있는데 혼자 갈 거야? 아니. 저기 오네 오빠 저기. 여기 오네. 통학선이 바닷물살을 가르며 섬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특하게도 먼 바닷거리를 투정 한 번 없이 잘도 다녀오는 민규.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기용 씨는 승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민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길을 따라 뛰어간다. 야, 아빠랑 같이 가. 장난이 발동한 민규. 하지만 이 난간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고 마는데요. 계집 안에 황토색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다. 바둑이 집 앞에서 또 차려쉽니다. 기용 씨가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민규를 데리고 계집 앞을 지나간다. 결국 든든한 백인 아빠 손을 잡고서야 재빠르게 통과를 하네요. 점심시간. 어머니 밥 시중을 며느리 대신 아버지가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수저에 반찬을 놔준다. 한낮에 폭탄 발언 일이 있은 후라 그런지 밥을 남기신 어머니.
아버진 속 시원히 달래라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이제 내가 다 붙었네. 더 뭐야? 나 이름도 먹고 이름도 먹고 다 그냥 붙었어 지금. 뭐 앉아서 좀. 아버지의 볼멘 소리에 그제야 아이스크림에 입을 대시는 어머니. 그런 아내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집 밖을 나섭니다. 아버지가 부둣가에 쭈그리고 앉는다. 오늘 하루 행여나 또 애먼 소리로 며느리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섭니다. 나는 항상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지. 아버지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며 착잡하게 시선을 떨어뜨린다. 집에 돌아와 빗자루부터 든 아버지가 창고로 향하십니다. 마치 복잡한 마음을 쓸어내기라도 하는 듯 청소하시더니 아버지가 창고를 다 쓸고 나서 마당 평상 밑을 청소한다. 빗자루 든 김에 며느리의 손이 갈 곳들까지 아예 손을 대십니다. 정숙 씨도 나와서 마당을 피질한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비질에 며느리까지 가세합니다. 아버님 쓰시길래 옆에서 그냥 슬쩍 해보는 거예요. 슬쩍.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날 풀리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벌레들 퇴치 작전에 가세했습니다. 결국엔 온 집안 대청소의 날이 됐네요. 이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요. 야구니까. 어머니의 눈엔 오랜만에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버지가 나란히 빚으라며 웃음을 보인 풍경. 그 마당 한켠에서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아들 며느리들하고 재밌게들 살아. 시어머니 김옥자 씨 73세. 그날 저녁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한글 공부 진도가 늦된 아들 민규. 엄마 이름 써봐. 엄마 이름. 엄마 이름 모르겠다. 왜? 아빠 한정수 적어봐. 응? 한정수. 엄마 한정수. 벌써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가족 이름이지만 민규에겐 매일이 새롭고 낯선 글자들인가 봅니다. 어디? 응. 책상 옆에 한글 익히기 얼굴 글자판이 여기 있잖아. 붙어 있다. 뭐고? 마차 기차? 응, 그렇지. 야, 여기 라 있지. 라디오 올 때 라잖아. 라면을 민규 라면 좋아한다 했지? 승현이가 옆에서 소리를 지른다. 나 라면 접어볼게 아빠. 응. 웬일인지 자신 있게 쓰는데요. 와, 잘한다. 우와, 순서도 정확했어. 미음. 민규 할 때 미음. 그렇지. 그렇지. 미음에 어떻게 엄마 이름인 황정숙보다 라면 이름을 더 잘 기억하는 걸까요? 여. 여? 응. 여가 뭐야? 기영 씨가 몸 열을 적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가 그거야? 면. 라면의 이름 한 획을 그을 때마다 관심, 집중도, 기억력도 최상이네요. 좀 맛있어요. 민규 할 때 미은 여기 있잖아. 민규 할 때 요거. 기영 씨가 니은 받침을 알려준다. 됐어. 그런데 크게 좀 하지 민규야.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이 화장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머리 감기 보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부쩍 기억을 놓치시는 횟수가 잦아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한 직접 어머니가 하시게 하려는 며느리. 정숙 씨가 손에 샴푸를 덜어주자
어머니는 거품을 내서 직접 머리를 감는다. 어머니 물 버리고 어머니가 세수대야 있는 물로 머리를 헹구고 세수를 한다. 물 버리고. 근력 없어서 못 하겠어. 예,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싫어. 하지만 어머니도 아직은 며느리에게 짐이 되긴 싫은 걸까요? 여기 어려우시죠? 어머니에게 내민 도움의 손길을 며느리는 퇴짜 맞고 말았습니다. 정숙 씨가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털어준다. 어이, 참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좀 마야. 됐어, 다 했어. 아이들 돌볼 틈 없이 며느리의 일상은 오로지 시어머니에게 맞춰져 있지만 며느리는 이겨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정정하시고 젊으시다면 모르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또 어머님이 편찮으시니까 떠나야지까지는 이제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저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급이나 되나. 오늘은 어머니 전담 미용 관리사로 나서는 날인가 봅니다. 정숙 씨가 손톱깎이를 들고 안방에 들어온다. 무거운 분위기. 어머니 손 저거 힘 빼세요. 힘. 손톱 끝살이 에일까 찬찬히 손톱을 잘라내는 며느리의 손놀림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얌전히 정숙 씨에게 손을 맡기고 있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 다 기댈 것도 며느리뿐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더 관심 달라 투정을 부리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터. 잘라내어지는 손톱처럼 며느리를 괴롭히는 아픔을 도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녁 시간. 어디다 먹어? 응? 거실에 앉아 아빠랑 놀고 있던 민규가 일어선다. 엄마의 불호령에 등 떠밀리듯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 만든다고? 그러자면 어떻게?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접는다. 손주와 친해지려는 할아버지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승현이도 들어오고 정숙 씨는 삶은 달걀을 내온다. 나도 이거 까마까마한다. 접으신 지 오래돼서 그러시죠? 연습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접어야겠다. 손주들과 가까워지려는 아버지를 도와보는데 됐지? 전투기, 싹싹이. 예? 선녀랑 전투기. 전투기, 싹싹이, 싹싹이. 쫙쫙 넘어서 가는 거. 승현이 한번 해봐. 예? 민규가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는데 곧장 떨어진다. 그런데 비행 실패. 승현은 비행기를 주워들고 제 머리를 콩콩 쥐어박는다. 손녀도 비행기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요. 민기야, 메모지 한 장 갖고 와봐. 옛날에 만드는 식이 있는데 잊어버렸어. 안 하니까 다 까먹은 것인데.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짜내옵니다. 바다일만 해오던 거친 아버지 손이 손주의 멋진 비행기를 완성시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짓고서 이렇게 잘 날아갔네. 손주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는 것도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로 주름진 환한 얼굴을 보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오늘 저렇게 하니까 기분 좋네. 진짜 좋아요. 흐뭇하시겠어요? 흐뭇한 거보다 눈물 나오려고 그러던데. 저렇게 좋은 걸
민규야, 다음부터 할아버지한테 뭐 비행기고 배고 다 만들어달라고 해. 알았지? 어? 민규야 승현이가 신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정숙 씨도 비행기를 날려보고 아버진 그런 아들 내외와 손자들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즐겁게 살아야죠. 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 가지고도 이거 못 사요. 그렇지? 건강하게 그냥 어머님 아버님 아프시지 않고 진짜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냥 아무도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부모님을 섬기며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며느리의 인생.